먼저 의사표시라는 뜻이 뭐냐? 그게 의에 있죠. 말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해요. 표의자가 일정한 법률 효과인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낼 의도를 가지고 의혹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 그래요. 즉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의혹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걸 의사표시라 그래요. 보통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의도를 갖죠. 이 아파트를 내가 팔아야겠다. 누가 내한테 5억을 준다면 팔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가져야 돼요. 그죠? 이 의도를 가진 이 갑이 그것을 마침 우리라는 사람이 사겠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내 아파트 5억에 살래라고 이렇게 표시 행위를 하죠. 이렇게. 그렇죠? 뭐 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아니면 편지로 보내든,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때 이 갑의 이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 그걸 우리는 의사를 표시했다 해서 의사표시라 그래요. 만약에 상대방에 청했으면은, 야, 내 5억에 내 아파트 팔 테니까 이게 살래? 이렇게 물었다면 이걸 청약이라 그럴 것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야, 너 아파트 내가 5억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팔래? 라고 하면, 이 갑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뢰의 청약이 돼서 갑이 생각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좋아, 5억이면 내가 팔아치워야겠다. 그래서 내가 뭐 다른 데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아파트 산다든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한 다음에, 좋다, 팔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좋다, 내가 팔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승낙하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서 청약이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행위는 바로 대표적인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의사표시라 그래요. 이 행위.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도 이제 의사표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행위를 하게 되죠. 매매 계약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 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요.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상태는 그죠? 의사표시 한 개, 두 개,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서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만들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서 만든 법률행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여기 법률행위죠. 법령이 종류 중에 계약이잖아. 그죠? 그래서 법령이라는 계약은 의사표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이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 이게 유효요건이죠.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요. 그것이 여러분 17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있어요. 양갈로 2번. 이렇게요. 의사표시의 유효요건. 유효요건 다른 말로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효력 요건 이렇게 돼요. 그죠? 의사표시의 유효요건은 곧 의사표시의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효력 요건은 당연히요. 마음속에 의사를 가져야 되잖아요. 의사. 이게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거죠.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이죠.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내면에 있는 의사. 이걸 결심한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표시행위 해야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 표시행위는 외부로 나타나는 거죠? 외부로. 그래서 내면에 있는 것이 외부에 고스란히 일치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효과 의사인 이 의사 유효한 요건, 의사표시 유효 요건은 첫 번째는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사와 표시행위가 완전히 일치돼야 되죠? 여러분은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할 것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자, 마음먹은 의사를 결정하는데 자유롭게 결정해야 돼요. 자유롭게. 그 다음에 이 표시행위도 자유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를 결심하여 표시하는 이 전 과정, 그렇죠? 이 전 과정이 뭐예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누가? 표의자가. 이 의사 표시하는 표의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형성해서 밖으로
표시해야 돼요. 일치되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하는데, 즉 마음먹은 의도를 결심하는데 누군가 부당한 간섭인 사기를 했다든가 누군가 강박을 했다든가 하면 이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효한 의사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표시를 일치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의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두 번째 요건.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 외에도 반드시 뭐예요? 자유로운 의사결정,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 돼.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이게 없어야 돼. 그렇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요건. 자,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행위가 완전히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표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서 표시하는 데까지 간섭이 없어야 된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는 사기강박이 없을 것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면 바로 의사표시가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의사표시의 유효권은 의사와 표시가 완전히 일치할 것, 그리고 의사표시에 강박이나 사기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죠. 그렇죠? 당사자 자유로운 의사에서 사기나 강박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했다. 이때 외부에 표시한 행위와 마음속에 마음먹은 의사가 완전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의사표시니까 이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되겠죠. 유효하게, 그죠? 이 표시행위는 고스란히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유효한 거죠. 권리 의무를 만들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유효,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이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요.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겠죠. 존재하는 의사표시가 말이죠. 정상적이지 못한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겠죠. 첫 번째는 즉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요. 이거예요. 사기강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바로 비정상적 의사표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요,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당사자 원하는 대로 효력이 유효가 발생되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표시해서 합치돼서 계약했다면 유효다. 그 계약 내용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만들어서 권리자는 의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하고 의무자는 내용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비정상적 의사표시죠. 이때 되죠. 이때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이게. 즉,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 두 가지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기나 강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에 됐어요. 우리 민법은 다시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정리해 봅시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는 첫 번째가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 이런 모습의 의사표시가 있다. 불일치하는 경우죠. 자, 여기는 우리 민법이에요. 정해놨어요.
마음속에 진의를 그대로 표시하지 않고 표의자가 마음속에 있는 의사를 숨겨놓고